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와 관련된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골치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민심, 진심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KS5i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T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43대 31.2로 크게 누르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43, 이재명 31.2, 심상정 3.7, 안철수 4.7, 김동연 1.4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11.8%포인트 크게 오차범위 넘어서 앞서가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뒤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넥스트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SBS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4.7%, 이재명 후보가 30.7%의 결과입니다. 한국 리서치 결과도 함께 보시죠. 한국 리서치 결과도 윤석열 후보가 34.6%로 이재명 후보를 28.6%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KS5i와 한국 리서치의 결과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실존합니까? 실존하죠. 민심은 진심인데요. 그렇게 실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권 교체 여론이 그만큼 높다. 왜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것은 정권 유지 여론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것도 최근 들어서 요 한 주, 두 주 사이에 1, 2주 사이에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졌다. 왜냐하면은 경제 문제,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취업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고 정권 교체 여론은 높아지는 것이죠. 또 부동산 문제, 서울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대통령 또 여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게 이 경제도 있었고 부동산도 있었는데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지는데 또 촉발제가 되고 있는 거. 이른바 방아쇠 효과. 뭡니까? 요입니다. 요소수예요. 요소수. 왜 요소수 해결 못해? 요소수가 지금 생명수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도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부산에 지금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실어 날아야 되는데 못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거 절실하게 절감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경제, 부동산, 요소수, 경부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지니까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어디요? 그러니까 경부요. 그러니까 요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50%대 높다 보니까 이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10% 가까이 또는 어떤 조사에서는 10% 이상 정권 교체 여론에 업히는 이른바 어부바 지지율. 어부바 지지율이죠. 이 지지율을 가져가면서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민심은 진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이 컨벤션 효과의 키워드는 어디요? 여기요. 경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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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하고 방금 까먹었어. 경제, 부동산, 요소수에 대한 민심이 반영돼 있을 거다. 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발표됐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윤석열 양자 가상 대결 TBS KS5i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0월 넷째 주와 11월 첫째 주의 차이는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다는 차이입니다. 35.2 대 47.3으로 역시 오차범위를 넘어서 윤석열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크게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넷째 주에는 36.5 대 36.6으로 0.1%포인트 차이 완전 동수와 가까웠는데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고만고만한데 윤 후보의 지지율이 47.3%로 크게 앞서가고 있다. 그렇죠. 이건 뭡니까? 이것도 역시 어부바 지지율이죠. 예. 어부바 지지율. 그만큼 정권 교체 여론에 업히는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프를 좀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 36.5에서 36.6이 된 건가요? 35.2가 35.2가 됐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박스 D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답답하겠죠. 예.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또 지켜보는 전재수 의원까지도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전재수 홍보. 아니 좋아요. 이런 거 이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본인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권 유지하고 본인의 지지율하고 비슷한 정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박스 현상이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 그거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다 옮겨온 건 아니지만 이 정권 교체 여론의 어피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 쉽게 이야기를 해서 어부바 지지율을 예. 올라타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예, 양자 대결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컨벤션 효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2030 세대의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 천하람 변호사가 나와 있지만 특히나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20대, 30대의 마음이 뭐 돌아섰다 이런 몇몇의 기사도 있고 아니다 전혀 실체가 없다라는 부인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한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2030 지지율 변화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거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 이렇게 깊게 그럼요. 들어가요. 저희들 깊게 들어가요. 네. 다른 프로는 깊게 들어가나요? 잘 아이고, 모르겠습니다만. 얕죠. 저희는 깊게 들어가요. 얕아요. 자, 20대 지지율을 보면 10월 넷째 주에서 11월 첫째 주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20대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15.6에서 34.3%로 2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네. 2배 이상 뛰었군요. 30대의 지지율도 윤석열 후보가 19.4에서 35.5%로 껑충 뛰었습니다. 자, 물론 이재명 후보의 20대, 30대 지지율이 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후보의 20, 30대 지지율이 좀 뛰고 있다는 거는 배민철 소장님 일각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홍준표가 떨어지니 2030이 등을 돌렸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결과 같아요. 다르죠. 왜 다르냐?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또 나타난 겁니다. 더 선명해졌죠. 2030에서도. 그러면서 20대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30대에서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이 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흡수됐냐? 아니야. 아직까지 흡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20, 30대가 다 옮겨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후보로 결정되는 시점에 컨벤션 효과의 영향이 크고 정권 교체 여론에 20대, 30대에도 순간적으로 하고 올라타는 이른바 어부바 현상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만큼 20대, 30대는 변동성이 크다. 예. 이 조사는 바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선 경선이 끝난 직후에 나타난 현상이 순간적으로 크게 확 하고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럼 20대, 30대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경제, 부동산 요소수 꼽았는데 셋 중에 어떤 겁니까? 경부요 중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죠. 경제다. 얼마나 일자리 그리고 청년을 위한 부동산. 이른바 그래서 이번 대선은 MZ세대가 우리가 계속 강조하듯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른바 M여중. 예. M여중. 자, 돌직구를 통해서 탄생한 용어죠. MZ세대, 민지, 민준이. 그다음에 여성, 중도층을 얼마나 결집할 수 있는지. M여중. 이재명 후보일지 윤석열 후보일지 이게 대통령의 자리를 놓고 운명을 가르게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2030의 마음을 공략하는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와도 연관이 된다라고 뉴스가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내친 김에 정당 지지율 추이도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정당 지지율 윤석열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국민의힘은 3.4%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4%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그래프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선 국면이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인데 무려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이렇게 치솟았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왜 내려갔을까? 예. 자, 어디요? 경부요. 경부요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자리 소상공인들은 충분하게 보상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부동산 서울의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갑니다. 전세 란이 겹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요소수
화물차 누굽니까? 그 자기 사업하는 자차예요.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과 이번에 20대 그리고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결국 누가 끌어올렸느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가 끌어올린 거예요. 여기에 실망한 여론이 국민의힘에 상대적으로 정당은 이 정당이냐 저 정당이냐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좋다고 평가 안 하면 국민의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려 20%포인트 차이입니다. 여기는 무슨요? 경부요입니다. 자,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앞서서 이제 어부바 컨벤션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이유도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이게 지속될지 여부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게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